안녕하세요. 2023년 2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제 농장의 주장목인 복분자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 복분자 영상 보고 복분자 농사 따라하게 하신 분들 계신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하고 있는 것 한번,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 1월 달부터 서서히 혼자 천천히 복분자 전지를 마쳤습니다. 복분자 전지를 마쳤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그 복분자를 유인선, 참고로 유인선 굵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사철하고 굵기가 뭐 조금 가늘거나 그렇습니다. 간혹 묻는 분들 계신데 제가 이 굵기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파이프하고 연결하는 사철하고 굵기가 같거나 조금 가늘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보다 좀 굵은 게 해도 됩니다. 밑에 요거는 유인선은 좀 더 탄탄한 걸 냈는데 요거는 사철보다 조금 굵거나 비슷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쪼리개 사철보다 요 정도 굵게 생각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유인선 위에서 한 뼘 정도, 이렇게 한 뼘 정도 높여서 잘랐다. 뭐 대략 그냥 막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건 이렇게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굳이 길게 놔둘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힘이 쫙 받치고 달리기 때문에 위에는 생각보다 나중에 복분자 달리는 것이 크게 튼튼하지 못하더라. 여기도 벌써 눈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있잖아요. 여섯 개 있으면 여기 복분자 몇 개 달리는가 하면 대략 한 60개가 달립니다. 여기에 요 한 뼘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욕심을 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복분자 전지를 할 때 어쩌다 좀 빠진 것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그 마른 가지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마른 가지, 이런 마른 가지는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순위로 마른 가지 먼저 제거해야 되는데 오늘 하다 보니까 빠졌네요.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이런 건 제거하고, 이렇게 이제 마르지 않고, 이 복분자가 잘 마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지를 좀 많이 놔뒀는데요, 너무 많이 놔둘 필요도 없지만 또 너무 적게 놔두면 나중에 그 복분자 수확할 때 생각보다 양이 적습니다. 이렇게 좀 그 많이 놔두면 장점이 뭔가 하면, 여기 이제 일자형이라고 합니다. 일자형. 뭐 Y자형 만든 것은 Y자형, 또 D자로 만든 건 또 D자형 하는데, 저는 이렇게 일자형으로 만들었다. 일자형으로. 그리고 요 파이프 높이는 참고로 제가 키가 1m 78인데요. 제 여기 명치까지 높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1m 한 40이나 4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높이로 이 상단 높이를 두면요, 이게 너무 낮으면 따기는 쉬운데 달리는 양이 적고, 너무 높으면 또 나중에 수확할 때 그 주변에 저 사모님들 사시는데 그 너무 높으면 이게 그 남자 키하고 여자 키 다르기 때문에 따기가 힘들다, 하루 종일 벌을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을 필요도 없다, 이 정도가 적당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전지를 하고 나면요, 이렇게 부채살처럼 쫙 펴집니다. 마침에 손가락이 쫙 펴지듯이 이렇게 펴놓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 하면요, 여기도 마른 가지 또 있네. 어차피 나중에 한 바퀴 더 돌아야 됩니다. 이게 자를 때는 안 말랐는데 또 뭐 마른 듯 만 듯 해서 놔뒀는데 막상 돌아서고 나면 또 이렇게 마른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는 뭐가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요 눈이 한 15cm나 20cm 자라가지고 길가지가 되거든요. 요 눈이 옆으로 갈 곳이 없으니까 앞 좌우 그 복분자 따기 좋도록,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여기 길가지로 한다면 이 방향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앞으로 온다.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복분자가 이 가지 사이를 헤집고 따지 않고 따기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이런 식으로 전지를 해놓고 나면요, 이제 전지는 끝났는데 이제 다음 단계가 뭐냐 그러면, 이제 이제 모종, 복분자 저에게 모종을 공유 부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문. 금년도에는 특이사항이 뭔가 하면, 지난해 가을에 가뭄이 좀 있었고, 그리고 겨울이 추워서 그런지 생각보다 이렇게 뿌리 박은 것들이 많지 않다. 지금 여기도 보다시피 요 별과가 몇 포기밖에 없어요. 이쪽에 텅 빗잖아요. 이렇게 몇 포기밖에 없는데, 이게 올해는 이 뿌리 박은 게 많지 않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되게 마늘 끝에서 주문을 좀 많이 받았는데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인근에 다른 장목 반원들에게도 좀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약속을 지켜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인근의 다른 집도 마찬가지로 올해 금년도에는 묘목이 많지 않더라. 그래서 금년도에 묘목 심으실 분들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청하신 분들께 제가 공유를 못 해드린 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여기 지금 면적이 대략 한 700평 되는데요. 700평이면 모종이 대략 안 나와도 10,000개는 나와야 돼요. 그런데 금년도에 절반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다. 이렇게 해봐야 알지만은 이제 일단은 그런 단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묘목을 다 캐고 나면 뽑아내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게 작년도 뿌린 그 퇴비인데요. 이렇게 이제 퇴비를 뿌려야 됩니다. 지금 퇴비를 뿌리려고 지난 가을에 미리 좀 받아놨습니다. 좀 후반이 좀 되도록 저쪽에 퇴비를 받아놨는데 이제 퇴비를 뿌리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는 참고로 화학 비료는 하지 않습니다. 화학 비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복분자 씨알이 굵고 튼튼한데, 문제는 화학 비료를 하게 되면 이 복분자는 층근성입니다. 층근성이기 때문에 잘 죽는다. 우선 그 보기에 많이 따려고 굵은 거 따려고 화학 비료하고 나중에 NK 관주하고 이러면 딸 때는 기분 좋게 많이 딸 수 있을지 몰라도 굵기 때문에 이건 수량 싸움이지만 또 굵기 싸움이거든요. 많이 딸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나무가 죽게 되면 그만큼 손실이 크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요 모종은 며칠 있다가 노블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조만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은 이제 뿌릴 비료는 잠시 보여드리면요. 지금 작업장에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면요. 예, 뉴트리세이버입니다. 뉴트리세이버. 예, 요것을 이게 유기농 자재인데요. 예, 요것을 좀 뿌릴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뉴트리세이버는 뭐 설명 보면 뭐 화학적으로는 뭐 그런 자재 그렇게 무기질 그런 성분은 전혀 없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뉴트리세이버 요 스키너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찍을 테니까요. 예, 조선비로 선한 건데 참고로 요거 제가 오늘 뿌릴 계획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거 뿌리고 나면 다음 단계가 이제 전지를 했지만은 또 지난 여름에 다 묶었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묶이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묶어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보면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마치 안 보이나, 이런 거 이렇게 좀 흔들리는 것들은 나중에 바람에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이렇게 고정 이렇게 결속기로 묶어줘야 된다. 이런데 안 묶어준 거 한 바퀴 돌면서 이제 묶어주면서 같이 병행해서 뭘 하는가 하면 저는 이렇게 전지하면서 마른 가지 좀 전지 안 된 부분들 흐리 이렇게 전지가 차고 다니면서 그런 거 다 빼냅니다. 같이 이제 결속해 한번 묶으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약재를 살펴야 되는데요. 약재는 이제 간혹 또 질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기부 아랫부분에 뭐 알 같은 것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깨끗해야 되는데 많이 보인다. 그건 대부분 보면 깍지벌레입니다. 깍지벌레. 그렇기 때문에 복분자에 등록되어 있는 깍지벌레는 뭐 히어로 이런 거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비카드 등록되어 있어요. 비카드에다가 이제 유리나방 때문에, 유리나방 또 빵꾸려도 그 가지가 마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카드 플러스 스미촌 거기다가 잘 묻도록 전착제 혼용하셔가지고 한번 이제 동계 방제로 살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황도 한번 치실 분들은 요 시기에 황도 치시면 됩니다. 황은 요즘 석회용 하지 말고 이렇게 1kg짜리 그런 거 나온 거 있습니다. 거기다가 역시나 스미촌 섞어서 같이 전착제 섞어서 요 시기에 이제 살포를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 그러면 이제 병충해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보시다시피 안 죽고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고, 참 지난번에 제가 좀 면적을 일부 늘리기 위해서 전에 여기 고추 심었던 곳인데요. 여기에 제가 지난해 심은 겁니다. 참고로 지난해 심은 건 작황이 어떤가 보여드리면, 지금 이게 여기는 이제 금년도 수확 3년차 그거, 이쪽은 여기서 한 일본 몇 메다 정도는 지난해 심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까지 지난해 심은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요, 그 고라니가 좀 일부 찍고 이래가지고 어떤 부분은 좀 가져가는 것도 있어요. 가는 것도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바로 올라가는 게 있는 반면 고라니가 한번 집어서 개순을 받아서 잡아 올린 게 있어가지고 가는 것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요거는 작년에 제가 크레졸 비누에 제가 이렇게 그 넣어가지고 원액을 넣어가지고 뚜껑을 살짝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요게 참고로 요거는 이제 그 노린재 그 깊이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보시다시피 여기 전부 다 지난해 심은 거거든요. 여기서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 보면 마치 중간에 그 말뚝이 하나 있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표시가 나요. 여기는 기부를 보시면 지난해 이제 모종을 심고 새순이 올라온 것을 이렇게 한 뼘 간격에서 잘라가지고 개순을 받은 것. 여기 이제 언제 자르는가 하면 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대략 한 5cm 올라가면 자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개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부가 이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몇 년 키운 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부에 묵은 줄기가 많다. 묵은 줄기가 이런 거 다 마른 거거든요. 이게 다 몇 년 된 겁니다. 이게 벌써 이렇게 이런 것들 이렇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쪽은 이제 청매에다가 제가 이쪽을 안 심었는데 고추를 심어보니까 고추보다는 이 복분자가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면적을 대략 한 30m 이상 되는 면적을 제가 이렇게 더 추가로 심었는데 보시다시피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금년도에 이게 복분자가 다른 집은 참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복분자 죽는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복분자가 죽는 원인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화학비료 많이 하면 죽는다. 왜? 층건성이기 때문에. 둘째, 복분자는 역시나 층건성이기 때문에 그 배수 불량이면 망한다, 죽는다. 셋째, 마찬가지로 층건성이기 때문에 가뭄이 심하면 죽는다. 그리고 넷째, 그 역병균으로도 죽습니다. 그 다섯 번째, 탄저병. 탄저병은 가지가 말라요. 가지가. 잎에도 탄저가 있지만 줄기에도 탄저가 있거든요. 그래서 탄저병 걸려도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이제 가지 좀 마르는 그런 경우는 그 유리나방이 빵 굴려도 죽는다. 그래서 방제를 해야 되고요. 그럼 이제 깍지벌레 같은 경우도 심하면 세력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깍지벌레가 즙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그렇게 그 방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이제 죽는 원인이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가을에 전문잎병이 심할 경우에 이게 생리적으로 겨울 월동을 해야 되는데 조기낙입이 돼도 이게 그 세력이 떨어져 가지고 역시나 죽는다. 가지가 마른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죽느냐, 이거 참 제가 설명이 참 곤란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퇴비를 펴시는데 어떤 분들은 퇴비를 이렇게 이제 점적 호수 근처로 아주 한 뼘 간격 여기서 이렇게 그냥 쭉 한 줄을 쭉 뿌리신 분들 계십니다. 두툼하게. 그거 아주 위험하다. 왜? 화학비료 해도 죽는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퇴비가 저는 이만큼 흩어 뿌렸잖아요. 대략 한 뼘, 두 뼘, 세 뼘 이상 흩어 뿌렸는데, 이게 이렇게 안 뿌리지 않고 이렇게 모아서 뿌리면 여기가 두툼해지면 비가 오고 할 때 퇴비에도 비료 성분이 있는데 그 비료 성분이 녹아 들어가서 뿌리 주변에 있는 미세근의 그 산타 현상으로 그 비료분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뿌리가 상해서 그 나무도 결국은 힘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퇴비를 뿌릴 때도 좀 흩어 뿌려달라. 요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대략 제가 금방 열거에서도 한 7, 8가지 되죠. 이렇게 죽는데 이제 이런 것을 다 감안하면 이렇게 잘 삽니다. 이 집은 잘 살았네. 그거 다 원인이 그런 복합적인 원인을 감안하고 제가 대처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이제 제가 복분자에도 설명드릴 것은, 참 제가 뭐 두서없이 제가 말하다 보니까 제게 제 농사 짓는 거 보고 다 따라하게 하기 계신 분들 많은데, 참고로 그 정도 것은 아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간혹 또 이거 묻는 분들 계십니다. 이 점적호수를 저는 이거 참 전적 그 파이프를 안 하고요. 전적 테이프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금년도
그러니까 그 수확 3년 차니까 해수 따지면 4년째인데요. 금년도 하나 더 쓸 생각입니다. 이게 안 막히고 물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빵꾸난 거는 또 이거 이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어주는 또 이게 그 있습니다. 그걸로 이어주면 되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리면 어떤 식으로 생겼는가 하면 이어주는 것이 저기 시금치는 쪽에 아마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금치가 이제 월동해서 이렇게 여기는 삼동엽이고요. 삼동엽 추 가지고 이제 깨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오늘 제가 모다에 돌릴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어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잘린 부분을 잘라 가지고 또 이어주면 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격도 싸고 혼자 작업하기도 쉬워서 저는 이걸 사용하는데 그건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질문하신 분들 뭔가 하면 이게 두 줄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한 줄로 하는 것이 좋으냐 묻는 분도 계신데 이 한 줄로 해도 그 문제가 없더라고요. 한 줄로 해도. 왜냐하면 점적으로 주기 때문에 물은 지상부는 마른 것 같아도 지하부에는 확산돼 가지고 잘 퍼지기 때문에 점적으로 줘도 문제가 없더라 라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요. 다음에 또 제가 작업하는 단계 영상을 올릴 테니까 복분자 농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지금 줄긴 좀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도 요즘 많아도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보통 저쪽에 고창 기술센터에서는 이 한 포기에 줄기를 뭐 5개에서 한 7개 정도 두라고 했는데요. 참고로 요건 보시면요. 몇 포기인가 몇 줄기인가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인데 한 개는 옆에 포기니까 대략 한 9개나 10개쯤 되겠네요. 이렇게 9개나 10개쯤 되는데 역시나 중간 비배관리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더라. 그리고 저는 이제 해동을 하면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물 줄 때 뭐를 주는가 하면 미생물하고 아미노산 관주를 합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떤 걸 하는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뽀빠이 아미노산제입니다. 아미노산제 요거 한 통 넣고 여기 가격이 싸요. 여기 지금 융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게 융전 예전에 카포코에서 나온 거죠. 카포코 융전 여기서 나온 건데 참고로 이거 농협에 취급합니다. 그리고 다음 자 요거는 뿌리생 골드라고 요거는 미생물입니다. 우유를 발효시킨 겁니다. 우유 요거 발효시켜 만든 미생물 제제인데 이제 요 두 가지 제가 두 가지 섞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물 줄 때 제가 간주를 할 계획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작업하는 단계 제가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 벌써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아이고 금방 조금 전에 해가 뜨는 것 같더니 벌써 이만큼 해가 올라갔네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